안녕하세요. 김다원입니다. 아파도 병원 가는 일을 자꾸 미룹니다. 바닥이 얇은 신을 신고 오래 걸었더니 발목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그냥 낫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면 쉬운 일을 스스로 병을 키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핑하는 것과 병원 가는 일이 다릅니다. 오늘은 똥꼬이사의 책 아프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에서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나무탁 컴퓨터 모니터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바꾸고 나니 진료실이 달라 보였다. 큼지막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TV밖에 모르던 놈이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선 것만큼이나 마음이 들뜨기까지 하곤 했다. 물론 오래가지 않을 일시적인 감정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물질이든 감정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나는 뭐 하나 진득하니 오래도록 손에 쥐고 있질 못하니까. 뭐가 되었든 이내 실증을 느끼고 다른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게끔 하는 DNA가 심겨져 있기라도 한 것인지, 큼지막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나 그의 가족 역시 흡족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걸 볼 때면 진즉에 바꿀 걸 그랬다는 아쉬운 생각마저 들곤 했다.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고 얼굴을 들이미는 번거로움 없이도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일시적인 감정일지언정 누군가와 만나 새로이 얼굴을 트게 될 경우 내 쪽에서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 법. 모니터의 배경화면을 근사하게 꾸며주는 것으로 내 성의를 보여주리라 마음먹었다. 근사한 풍광을 깔자니 다들 고만고만하고 미끈한 여체를 올리자니 남의 눈치가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며 한동안 골머리를 앓는 것인데 불쑥 사내 하나가 내 머릿속을 비집고 올라왔다. 하필이면 그때 무슨 이유로 그가 떠올랐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마땅히 설명할 길이 없다. 혹여 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으로 바싹 당겨 앉아서는 불이 났게 그 이름을 검색했다. 잠시 후 화면 가득 그의 이미지가 올라왔다. 검색 끝. 더 이상 검색은 낭비였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검은색 빵떡 모자를 눌러 쓴 건장한 체격의 사내. 아래로 축 처진 눈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는 그는 꽃미남과는 거리가 멀다.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잔뜩 우그러진 인상에 녹슨 쇠망치를 두드려대는 듯한 쉰 목소리 그는 비호감 자체. 한데 그런 그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라니. 대체 그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스토리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그가 온전히 살아낸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 내 속에서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다. 마법의 구슬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만은 아닌 듯 우연히 훔쳐보게 된 그의 스토리는 이랬다. 당신도 마법에 걸려 순식간에 나처럼 변할 수 있으니 그게 두렵거든 정신 바싹 차리시라. 그의 삶은 출생부터 비극적이었다. 산도를 나오면서 신경을 다친 탓에 얼굴 근육과 눈은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고 설상가상으로 입마저 삐뚤어져 발음 또한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런 그의 유년 시절이 또래의 아이들처럼 평탄하면서도 무난할 수 있을까? 그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가정에서조차 형편없는 아비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면 누구라도 비극적인 결말과 맞닥뜨릴 공산이 크지 않겠는지. 하지만 그는 달랐다. 신은 그에게 못난 아비와 함께 불굴의 의지도 함께 허락한 듯 보였다. 온갖 굴욕과 수모를 겪으면서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30살 그의 손에는 시나리오가 쥐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유년 시절 그에게 가혹했던 세상이 갑작스레 온정을 베풀리는 만무. 아니나 다를까 누구 하나 젊은 무명 작가에게 성큼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 비웃으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밀어붙였고 무려 1000번이 넘는 거절을 당하는 수모 끝에 그의 시나리오는 로키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세상에 펀치를 날리게 된다. 그가 쓴 시나리오의 주인공처럼 혹독한 운명의 펀치를 숱해 맞으면서도 묵묵히 앞으로 나갔던 무명 작가.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실버스터 스텔론. 이런 삶을 살아내니라면 내 바탕화면으로 손색이 없지를 않은가. 돈이 많거나 테크닉이 끝내주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얼굴에 저렇듯 기똥찬 여자를. 어느 쪽일까? 호기롭던 젊은 시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녀 커플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듯 한마디씩 내뱉으며 쑥덕거리곤 했다. 그땐 그 두 가지 이유 외에는 달리 생각하거나 고려할 것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며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얼굴이 반반하다 싶어 고상해 보이는 외모 탓에 냉큼 다가섰다가는 이내 혀를 내두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던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어야지. 반면 첫눈엔 영 아니다 싶었는데 말을 섞을수록 끌리는 이들이.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내 곁엔 그런 이들이 더 많다. 그러고 보면 스토리 없는 외모, 스토리 없는 관계, 스토리 없는 세상은 어쩌면 신기루이자 허상일 뿐인지 모르겠다. 혹여 남편이란 작자가 반반한 여자와 만날 치라면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는 아내들이여 안심하시라. 오래가지 못할 테니까. 혹여 여자가 평범하거나 그보다도 못한 남자와 만난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심하는 남편들이여 조심하시라. 진짜 깊고 위험한 관계로 발전할 공산이 크니까. 바탕화면도 새로이 깔았겠다.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병실로 향했다. 아파 죽겠어요. 똥을 누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회진 차 병실에 들른 나를 향해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쏟아낸다. 평소 같으면 나 역시 얼굴을 찡그리고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는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왔을 듯도 한데 오늘만큼은 아니다. 늘 아프고 불만투성이인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의사이니만큼 안 됐다며 나를 향해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을 법도 한데 천만에 모르고들 하는 소리다. 고통으로 일그러졌을 망정 몸부림치며 고군분투하는 그들이 얼굴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음을 모르고들 하는 소리다. 퇴근에 앞서 컴퓨터 전원을 끄자니 왠지 아쉬워 다시금 모니터를 지그시 들여다본다. 우그러진 얼굴, 삐뚤어진 입, 처진 눈의 사내 역시 그런 나를 지그시 건너다보고 있다. 또 봐도 듬직하고 아름다운 녀석. 그가 컴퓨터가 아닌 세상의 바탕화면이었으면. 스웨터를 걸쳐 입고 병원을 나서자 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나를 간지리며 손장난을 하는 게 문득 봄이다.
세상도 바탕 화면을 바꾼 듯. 고맙습니다. 김다원이었습니다.